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70이 넘고부터는요, 시계보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알려주더군요.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어떤 날은 5시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늙었구나. 그런데요, 요즘은 이상하게도 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무릎 아프다던 친구는 여전히 병원 신세인데 저는 아직도 매일 시장도 가고 손자 손도 잡습니다. 산책을 나가면요, 저보다 10살 어린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걸 봐요. 이 나이에 젊어진다는 게 가능한 걸까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몸과 마음이 다시 젊어지는 노인들의 공통 습관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에요. 시간을 되돌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발견한 진실이에요. 70이 넘어서도 80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 80이 넘어서도 60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나 학벌,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루를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지만 젊음을 되찾은 노인들은요,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운동량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단 5분이라도 일어나 몸을 깨웁니다. 그게 혈액을 돌리고 뇌를 깨우는 시작이죠. 하루를 누워서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일어나서 맞는 사람, 그 차이가 1년 뒤에는 10년의 노화 차이로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박 씨, 78살 할아버지. 5년 전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셨어요. 병원에 가도 나이가 나이니까 하는 말만 들으셨죠. 그런데 이분이 바꾼 건 딱 하나였어요. 매일 아침 6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며 몸을 깨우는 겁니다. 처음엔 침대 끝에 앉아서 발만 까딱까딱.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 후엔요, 일어나서 팔을 들어 올렸어요. 한 달 후엔 현관문까지 나갔어요. 6개월 후 박 씨는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지금은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제가 물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깨우면 깨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안 깨워요. 그냥 재워두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몸은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죽어요. 70살이든 80살이든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요.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서세요. 햇빛을 보면서요. 천천히 팔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5번. 그리고 발목을 까딱까딱 10번.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5번. 이게 전부예요. 이걸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에 몸을 깨우는 행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오늘도 움직일 준비가 됐다. 그 신호를 받은 뇌는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 뼈를 강화하는 호르몬,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그게 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5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세요. 억지로라도요. 웃는 표정을 지으면요. 뇌는 행복하구나라고 착각해요. 그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하루 종일 당신의 기분을 바꿔놓습니다. 습관 포인트 정리할게요. 아침 햇살 보며 5분 스트레칭. 거울 앞에서 미소 짓기. 이 2가지만 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은요, 피로하면 잠으로 회복되지만 노인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젊게 사는 노인들은 물을 약처럼 마신다는 거죠.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점심 전 한 잔, 오후 느슨해질 때 한 잔, 잠자기 전 따뜻한 물 반 컵. 그들은 물을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김 씨, 72살 할머니 이야기예요. 3년 전만 해도 이분은 항상 피곤해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깨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다 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할머니는 생각해보니 거의 안 드신 거예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국물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물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하루 6잔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물 한 잔. 아침 10시 물 한 잔. 점심 식사 전 물 한 잔. 오후 3시 물 한 잔. 저녁 6시 물 한 잔. 잠자기 전 따뜻한 물 반 컵. 이렇게요. 휴대폰에 알람까지 맞춰놓고 마셨어요. 2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한 달 후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3달 후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그동안 내 몸이 목마르다는 걸 몰랐어요. 나이 들면 갈증도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약이에요, 약.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게 60%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져요. 그럼 심장이 더 힘들어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관절의 윤활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져요. 뇌의 수분이 줄어들어요. 그럼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돼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가 생기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물 부족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요, 이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 탓이에요. 물을 제대로 마시기 시작하면요,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해요. 신장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맑아지고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젊어지는 거예요. 습관 포인트 정리할게요. 하루 6잔 정해진 시간에 마시기.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은 필수. 카페인이 아니라 물로. 따뜻한 물이면 더 좋아요. 혈관을 이완시키거든요. 이것만 한 달 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감사 인사를 할 겁니다. 전개 사는 노인들은요, 식사를 단순히 배 채우는 행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몇 끼를 치료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밥 한 숟가락에도 감사한다. 그게 내 약이니까. 그들의 식사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과식을 하지 않는다. 단백질은 반드시 포함시킨다. 기름 대신 빛깔이 있는 음식을 먹는다. 빨강, 토마토. 노랑, 단호박. 초록, 시금치. 이 3가지 색이 매일 식탁에 오르면요. 몸은 다시 회복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씨 81살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당이 200을 넘었고 의사는 약을 처방했죠. 근데 할아버지는 약만 먹고 식습관은 안 바꾸셨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국수나 빵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은 과식하시고 1년 후 합병증이 시작됐어요. 발이 저리고 눈이 침침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았어요. 의사가 경고했어요. 이러다 실명하십니다. 식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었어요. 색깔로 드세요. 빨강, 노랑, 초록. 이 세 가지 색이 몇 끼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단백질 하나. 이게 전부예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달걀 하나 단백질, 토마토 빨강, 시금치 초록. 점심. 닭가슴살 단백질, 단호박 노랑, 브로콜리 초록. 저녁. 생선 한 토막 단백질, 파프리카 빨강, 애호박 초록. 간단하죠? 근데 이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어요. 3개월 후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1년 후 할아버지는 약을 완전히 끊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죠.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색깔로 먹었어요. 그리고 단백질.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빨강 음식,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이런 음식들은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암세포를 억제해요. 노랑 음식, 단호박, 고구마, 바나나. 이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눈 건강에 좋고 피부를 젊게 만들어요. 초록 음식,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이건 엽산하고 비타민 K가 가득해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뇌 기능을 개선해요. 그리고 단백질. 나이 들면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거동이 불편해지죠. 그걸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루 체중 1kg당 1g. 예를 들어 60kg이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달걀 1개에 6g, 닭가슴살 100g에 23g, 두부 반모에 10g. 이렇게 계산하면 어렵지 않아요. 습관 포인트 정리할게요. 매끼 3가지 색깔 단백질 하나. 과식하지 말고 8부배로. 천천히 씹어 먹기. 최소 20번. 이것만 지키면요. 당신의 식탁이 약국이 됩니다. 놀랍게도요. 가장 빨리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면역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젊게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군가와 하루에 한 번은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든 마트 계산원이든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뇌의 언어 회로를 깨우고 감정 회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씨, 75살 할머니 이야기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는 점점 집안에만 계시게 됐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6개월 후 할머니는 이상한 걸 느끼셨어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이 뭐였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내가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불안해진 할머니는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가 검사를 하고 말했어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평소에 누구와 대화하세요? 아무도요. 혼자 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해요. 특히 언어 영역은 대화를 해야 유지돼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누구와 대화를 하지? 그때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경로당 가요. 거기 가면 사람들 많아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앉아 있으니까요. 옆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디 사세요? 아, 저기 아파트요. 아, 나도 거기 사는데. 몇 동이세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손자 이야기. 일주일 후엔 친구가 생겼어요. 한 달 후엔 매일 경로당에 가는 게 일과가 됐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가 검사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뭐 하셨어요?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매일 경로당 가서 수다 떨었어요. 그게 약이었나 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대화를 하면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듣기, 이해하기, 생각하기, 말하기. 이 과정에서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요. 반대로 고립되면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오면 뇌가 손상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암 위험도 높아져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 높아요. 이게 흡연보다 더 위험해요. 습관 포인트 정리할게요. 매일 한 명 이상에게 인사하기.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기. 전화라도 좋으니 자녀, 친구와 대화하기. 짧은 대화라도 매일 반복하기. 이것만 하면요, 당신의 뇌는 늙지 않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엔요, 감사 루틴이 있어요. 그들은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매일 작은 감사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다. 커피 향이 좋았다. 아직도 걸을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긍정 훈련이 아니에요. 감사 표현은 실제로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죠. 결국 마음이 젊은 사람이 몸도 젊어집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 씨, 83살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5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위암 3기. 의사는 말했어요. 수술은 가능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이 문제였어요. 몸은 약해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 상담실에서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작은 노트 하나를 주셨어요. 할머니, 이 노트에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감사한 일이요? 뭐가 있겠어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어요. 첫날, 오늘, 날씨가 좋았다. 딸이 전화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틀째, 아침에 새소리를 들었다. 간호사가 친절했다. 통증이 어제보다 덜했다. 일주일이 지나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하루를 돌아보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감사할 일만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걸 적어야지.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한 달 후 할머니는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통증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3달 후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할머니,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노트를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게 약이었어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었어요. 100일 넘게요. 의사가 노트를 펼쳐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감사의 기록들. 해가 떴다, 손자가 웃었다, 통증이 없었다, 꽃이 예뻤다, 잠을 잘 잤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 약이 맞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면역력을 높인 거예요. 지금 할머니는 83세예요. 암을 이겨냈고 매일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그리고 여전히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감사를 표현하면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도파민은 동기부여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오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강화돼요.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낮고 수면의 질이 좋고 통증이 적고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심장 질환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습관 포인트 정리할게요. 매일 밤 자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통증이 없었다. 적고 나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기. 이걸 100일만 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하나, 아침에 몸을 깨운다. 둘, 물을 약처럼 마신다. 셋, 식사를 치료라고 생각한다. 넷,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다섯, 감사한 일을 매일 적는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거 없어요. 비싼 약도, 특별한 운동도, 고급 음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5가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면 돼요. 그럼 당신의 몸은 스스로 젊어지기 시작해요. 젊음이란요, 나이가 아니라 방식이에요. 70살이든 80살이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건 몸이 아니라 의지예요. 제가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인간의 몸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0, 70에 늙어버리는 이유는요. 스스로 늙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나이에 뭘? 나는 이제 늙었어. 나이가 나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몸도 그렇게 반응해요. 하지만 다시 젊어진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오늘도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하게도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그럼 몸이 따라와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의 노인 2,000명을 관찰했어요. 20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건강했고 나는 늙었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빨리 늙었어요. 믿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당신은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세요. 물을 약처럼 마시세요. 색깔 있는 음식을 드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한 달만 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3달 후엔 주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1년 후엔 당신 스스로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했었나? 그리고 그때 깨달을 거예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저는 지금 72살이에요. 5년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숨도 자주 차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제 늙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음 주에는 손주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5가지 습관 때문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요. 햇빛을 보며 몸을 깨우죠. 하루 6잔의 물을 정해진 시간에 마셔요. 식사는 색깔로 해요. 빨강, 노랑, 초록. 매일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어요. 그리고 밤에는 감사 노트를 써요. 이게 제 일과예요. 그리고 이게 저를 다시 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건요.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행동만 하면 돼요. 오늘부터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일어나서 창문을 여세요. 햇빛을 보며 팔을 한번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엔 조금 더 해보세요. 모레는 감사 노트를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후엔 색깔 있는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그렇게 100일만 해보세요. 100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진짜였구나. 나도 젊어질 수 있었구나.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의 몸을 믿어요. 인간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깨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도 나이 탓이라며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다시 젊어지기로 선택할 건가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반드시요. 마지막으로요. 실천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걸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매일 보면서 체크하세요. 아침 루틴. 6시에서 7시 사이 기상. 창문 열고 햇빛 보기. 5분 스트레칭 팔 올리기, 발목 돌리기, 고개 좌우. 거울 보며 미소 짓기. 물 한 잔 마시기. 식사 루틴. 맵기 3가지 색깔 단백질 하나. 천천히 20번 이상 씹기. 8부배만 먹기. 수분 루틴. 아침 7시 물 한 잔. 오전 10시 물 한 잔. 점심 전 물 한 잔. 오후 3시 물 한 잔. 저녁 6시 물 한 잔. 잠자기 전 따뜻한 물 반 컵. 사회 루틴. 매일 1명 이상에게 인사하기. 일주일에 3번 이상 경로 당복지관 가기. 자녀나 친구와 전화하기. 감사 루틴. 밤 9시 감사 노트 쓰기.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소리 내어 읽기. 이걸 100일만 하세요. 체크표 만들어서 하루하루 표시하세요. 100일 채우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100일 후 자신에게 선물 하나 하세요. 나는 해냈어. 나는 다시 젊어졌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0세 이후에도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있음으로 증명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건요, 이미 젊어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몸을 깨우고 물을 약처럼 마시고 식탁에 색을 더하세요. 사람을 만나고 감사 3가지를 적으세요. 그게 바로요, 세월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진짜 젊음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요, 다시 젊어지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젊음은 오늘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